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지금 이 하얀 눈밭 위에 두 대 차량이 있는데요. 제 오른쪽에는 렉서스 ES300H 모델, 제 왼쪽에는 신형 그랜저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대를 준비한 이유는 제가 앞서 렉서스 ES300H와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 스펙 비교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리뷰에서 이 둘이 경쟁 모델이 되냐, 당연히 네임밸류적으로나 파워적으로 봤을 때 렉서스가 훨씬 더 위에 있지 않냐 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두 차량을 비교한 이유는 렉서스는 사실 제네시스와 비교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렉서스가 제네시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브랜드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없죠. 그리고 렉서스 ES300H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만 판매를 합니다. 저는 보통 차량을 비교할 때 차량 크기나 브랜드 밸류 이런 것도 비교를 하지만 저는 파워트레인을 가장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파워트레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 렉서스 ES300H는 제네시스 G80과 파워트레인을 비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이브리드고 그건 2.5 가솔린, 3.5 가솔린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렉서스 ES300H와 파워트레인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은 바로 이 그랜저입니다. 그랜저는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있고, 또 렉서스 ES300H는 전륜구동 기반의 세단입니다. G80은 후륜구동 기반이잖아요. 그런데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전륜구동 기반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같은 하이브리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전륜구동 세단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적으로 봤을 때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둘은 경쟁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저희 집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렉서스 ES300H이기 때문에 한번 이 두 차량의 공간이라든지 또 오디오 시스템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오디오 시스템도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디자인적인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설원이 있어서 눈이 굉장히 부십니다. 그래서 얼른 두 차량의 익스테리어 한번 살펴보고 실내 공간에 대한 리뷰도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왼쪽에 있는 그랜저는 하이브리드는 아닙니다. 제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3.5 가솔린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이브리드와 익스테리어적으로나 인테리어는 동일하기 때문에 크기적으로 이런 부분들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익스테리어 간단하게 살펴보러 가보시죠. 일단 이 그랜저는 3.5 가솔린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6 터보 하이브리드와 익스테리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살펴본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렉서스 ES300H가 사실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스핀들 그릴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파격적이어서 사실 이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도 컸거든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신형 그랜저의 라디에이터 그릴 보니까 이 그릴이 상대적으로 좀 심심해 보인다고 느껴질 정도로 신형 그랜저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정말로 파격적이고 광범위해졌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앞에 있는 80%를 그릴이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그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 마스크를 전체적으로 그릴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하향등을 포함한 헤드라이트가 하단에 배치되어 있고요.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형 그랜저 주간전조등은 여기 상단에 있고 렉서스 ES300H 주간전조등은 여기 있습니다. 이 렉서스 ES300H는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이에요. 그래서 주간전조등의 디자인이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과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면부 디자인에서는 거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차량 크기가 그랜저가 크긴 하지만 실제로 전면부를 봤을 때도 뭔가 압도적인 포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랜저의 포스가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랜저의 측면부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그랜저는 전형적인 세단의 라인을 가졌습니다. 따로 쿠페형 디자인을 채택하지도 않았고 특히나 오페라 글라스 채택을 통해서 더욱더 플래그십 세단으로서의 위용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디자인을 측면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부분이 이번 신형 그랜저의 특징이고, 전체적인 길이가 5.1m 정도, 5m 이상의 길이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크기에서 오는 압도감도 엄청난 편입니다. 렉서스 ES300H의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세단이긴 하지만 약간 쿠페형 실루엣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사이드미러를 보더라도 그랜저와 좀 차이가 나는 조금 더 매끈한 디자인의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랜저와 다른 점은 여기 있는 핸들 방식, 그랜저는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을 사용했지만 렉서스는 그냥 일반적인 도어 캐치 방식을 사용했고, 여기 도어 부분에서 따로 프레임리스 도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렉서스 ES300H와 신형 그랜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측면부를 비교해 봤을 때는 신형 그랜저가 디자인적으로나 실질적인 수치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낳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렉서스 ES300h는 이렇게 분리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랜저는 이렇게 일체형, 통합형으로 테일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방향시등의 위치 또한 렉서스는 테일램프와 같은 위치에 포함되어 있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성 측면으로 봤을 때는 렉서스 ES300h가 훨씬 더 좀 보기 편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랜저는 약간 기능에 중점을 뒀다기보다는 미적인 부분, 신미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디자인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똑같이 두 차량 모두 다 머플러는 돌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솔린 모델임에도 머플러가 돌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렉서스 ES300h는 쿠페형 스타일과 함께 여기 있는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까지 적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엔 트렁크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열 때는 여기서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가솔린 모델 기준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렁크는 안쪽으로 깊이감도 상당히 넓고요. 좌우 폭으로도 상당히 넓은 트렁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신형 그랜저의 특징이고, 그대로 렉서스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서스 트렁크 여는 버튼은 여기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치가 좀 애매한 부분에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딱 육안으로 보더라도 신형 그랜저의 트렁크 공간이 훨씬 더 넓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 깊이감으로도 그렇고요. 좌우 폭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안쪽 깊이감으로 봤을 때 신형 그랜저가 훨씬 더 깊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좌우 폭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그랜저가 조금 더 넓은 것 같은데 안쪽 깊이감으로 봤을 때 그랜저가 훨씬 더 깊은 트렁크를 제공해 준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트렁크 공간을 봤을 때도 그렇고 렉서스 ES300h보다는 그랜저가 조금 더 공간 활용도 면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를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인테리어는 베이지 브라운 컬러 조합으로 되어 있고, 확실히 뭐 개인적으로는 핸들 디자인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디자인에서 만족도가 높은 신형 그랜저의 인테리어입니다. 뭐 핸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부분도 아주 세련되고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렉서스 ES300h 운전석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라서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은 저기 있는 중앙 모니터가 조금 더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터치스크린까지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실내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 ES300h, 특히나 렉서스라는 브랜드는 실내를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보더라도 그렇게 막 하이테크한 느낌이라든지 최신의 느낌은 들지 않아요.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보수적인 느낌을 가져가는 게 또 렉서스라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테리어에서의 만족도, 이런 부분들은 신형 그랜저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실내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렉서스 ES300h의 앞좌석부터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눈을 밟아가지고 발을 좀 털고 타겠습니다. 그래서 제 키는 178의 성인 남자고요. 178 성인 남자가 제 앞좌석을 보통 편하게 앉았을 때 한 무릎 2개 정도로 맞추고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릎 하나 정도로 맞췄을 때는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릎 하나 정도 맞추면 이 정도 공간입니다. 이랬을 때 이렇게 기대면 여기 무릎이 앞에 닿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앉는다라고 하는 건 제 기준으로 한 성인 남자 주먹 기준으로 2개 정도, 이 정도면 이렇게 기대더라도 무릎이 앞에 닿지 않죠. 그래서 이 정도 위치로 맞추고 오늘 차량들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으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지금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네, 앞뒤로 움직여도 넉넉하고 좌우로 움직여도 넉넉한 편이고요. 좀 기대더라도 딱 다리를 폈을 때 아주 편안한 포지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이 탔을 때 뒤에도 사람이 타고 앞에도 좀 넉넉하게 앉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 포지션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트는 가장 낮춰서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췄을 때 지금 주먹 딱 2개 들어가죠. 이렇게 앉아서 그대로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뒷좌석으로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발을 한번 털게요. 발 털고 제 키는 178입니다. 178 성인 남자가 그대로 뒤에 앉았을 때 그랜저보다는 확실히 좁아요. 네, 제가 딱 타보니까 그랜저는 그래도 주먹 하나 정도는 들어갔거든요. 근데 렉서스 ES300h 같은 경우에는 주먹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완전히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으면 주먹 하나가 딱 들어가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막 세워서 앉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살짝 비스듬히 앉았을 때는 무릎이 달랑말랑
한 그 정도,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 남는 그 정도 공간을 보여줍니다. 근데 완전히 기대면 무릎이 닿습니다. 그래서 결코 넉넉하진 않아요. 렉서스 ES300h도 전륜구동 기반이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전륜구동 기반인데 아무래도 이번에 그랜저가 워낙 전장과 휠베이스를 늘렸기 때문에 요 실내 공간에서는 확실히 렉서스 ES300h보다는 그랜저가 앞서는 부분입니다. 앉아보니까 무릎 공간은 확실히 그랜저가 넓어요.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바짝 세워볼게요. 허리를 바짝 세웠을 때 머리가 닿진 않습니다. 머리가 전혀 닿진 않아요. 지금 렉서스 같은 경우에도 위에가 그랜저처럼 이렇게 파여있기 때문에 머리가 닿진 않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움직였을 때도 불편하진 않고요. 그래서 실내 공간 봤을 때는 헤드룸은 비슷한 것 같아요. 완전히 머리 기댔을 때도 닿지 않고 헤드룸 공간을 렉서스 ES300h와 그랜저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 레그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옵션에서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렉서스 ES300h는 뒷좌석 리클라이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똑같기 때문에 그건 동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랜저도 3.5 가솔린 모델만 리클라이닝이 되고 하이브리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랜저와의 큰 차이점은 뒷좌석 공조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렉서스 ES300h는 뒷좌석 온도 시스템을 별도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도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 ES300h도 이렇게 선블라인드가 있습니다. 수동이긴 하지만 선블라인드가 있고 머리 뒤에도 선블라인드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큰 차이점은 여기 있는 공조 시스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그랜저 3.5 캘리그라피 트림의 앞좌석과 뒷좌석 공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먹 2개, 딱 지금 성인 남자 주먹으로 지금 딱 주먹 2개입니다. 주먹 2개가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그 정도 위치. 사실 이 정도 세팅은 하고 타셔야 좀 넉넉하게 이렇게 다리도 좀 뻗고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시트는 제일 밑으로 낮춰 볼게요. 낮췄을 때 조금 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당겨 보겠습니다. 네, 시트를 가장 낮췄을 때 주먹 딱 2개 들어가는 이 위치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허벅지가 많이 뜨잖아. 이렇게 앉았을 때 보통 수입차나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앞좌석을 올리면 이 앞에만 이렇게 올라와서 허벅지를 받쳐주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앞좌석을 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좌석 이 각도까지 같이 눕혀집니다. 그래서 요건 원하지 않는데 그냥 요 시트 앞쪽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바람인데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를 올리면 이게 다 이렇게 젖혀집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만 받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라는 부분, 요게 또 그랜저의 살짝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뒤에를 올리면 뒤에가 올라가지만 앞에를 올리면 전반적으로 각도가 기울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앞좌석을 쭉 세우고 주먹 2개 지금 주먹 2개 확인하셨죠? 헤드룸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178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 뭐 이렇게 좌우로 움직였을 때도 아주 넉넉하고요. 앞뒤로 움직였을 때도 전혀 뭐 좁거나 불편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대로 뒷좌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앞좌석을 조금 여유 있게 주먹 2개 방금 보신 것처럼 주먹 2개로 놔두고 제가 뒤에 탔어요. 지금 제가 뒤에 탔을 때 뒷좌석은 주먹 2개가 안 들어갑니다. 주먹 하나 하고 반,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가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확실히 뒷좌석이 앞좌석보다는 시트 포지션이 더 높습니다. 약간 뭐 스타디움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뒷좌석 공간이 생각보다 넓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주먹 1개 정도 공간을 놔두고 앞좌석을 당겼을 때는 조금 더 넓어지겠죠. 그런데 앞좌석 승객이 주먹 2개로 편하게 앉았을 때 뒷좌석 승객은 이 정도 공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뒷좌석도 결코 좁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다리를 꼰다든지 그 정도의 공간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3.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1.6 하이브리드와 달리 뒷좌석 리클라이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뒷좌석을 가장 이렇게 눕혔을 때 이렇게 앞으로 눕힐 수가 있겠죠. 이랬을 경우에는 앞좌석을 조금 많이 앞으로 당겨야 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게 되면 편한 포지션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뒷좌석 포지션을 낮췄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중간에 멈추면 그 위치에서 이렇게 시트 각도가 멈추기도 합니다. 이번엔 뒷좌석 헤드룸 공간을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트를 가장 세운 각도입니다. 세웠을 때 제가 허리를 진짜 엉덩이를 딱 붙이고 허리를 바짝 세워 볼게요. 그랬을 경우에 머리가 닿진 않는데 머리를 완전히 기댔을 때
여기 뒤통수 쪽, 여기 뒤통수 쪽 머리카락이 살짝 닿습니다. 머리가 닿는 건 절대 아니고 머리카락이 살짝 닿아요. 그래서 완전히 세웠을 때는 머리가 닿진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살짝 리클라이닝으로 가장 눕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눕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가장 눕혔을 때 위치고요. 가장 눕혔을 때도 머리가 닿거나 하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부분이 이렇게 움푹 파여 있어요. 그래서 전혀 헤드룸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178 성인 남자가 뒷좌석에 앉더라도 그렇게 불편한 느낌은 전혀 없고 편한 포지션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리클라이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편하다라는, 그 시트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그렇게 푹신푹신한 느낌은 아니에요. 시트가 좀 단단한 그런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오른쪽에 햇빛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때는 이렇게 전동 선블라인드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기에는 아주 쾌적하죠. 이렇게 햇빛만 가려줘도 훨씬 더 약간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좌석 공간에 대한 뭐 공간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이번에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앞좌석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앞좌석이고요. 마찬가지로 시트 포지션은 가장 낮춘 상태고 주먹은 2개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인 남자 주먹 2개 딱 지금 보셨죠? 이 정도 위치에서 앉으면 앞좌석은 마찬가지로 편하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뭐 등받이는 이렇게 살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이제 사실 하이브리드 뒷좌석은 리클라이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뒷좌석 공간, 헤드룸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앞좌석 헤드룸이나 레그룸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이브리드, 가솔린 모델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뒷좌석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키는 178입니다. 178이고 지금 딱 앉았을 때 생각보다 여유가 있는데요. 네, 지금 앞좌석 주먹 2개로 맞췄는데 뒷좌석에도 주먹 2개가 나옵니다. 확실히 렉서스 ES300H보다는 훨씬 더 넓어요. 같은 전륜구동 하이브리드 렉서스보다는, 렉서스는 사실 한 주먹도 안 들어갔는데 지금 2주먹이나 들어갑니다. 앞좌석을 2주먹으로 맞췄는데도 이렇게 2주먹이나 들어간다. 네, 하이브리드도 상당히 쾌적한 레그룸을 보여주고 있고, 헤드룸 같은 경우에 한번 똑바로 허리를 펴보면 허리를 완전히 펴도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뭐 사실 뭐 리클라이닝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냥 기본적인 시트 자체가 크게 불편한 느낌은 아닙니다. 여기서 벨트 한번 착용해 볼게요. 실제로 뒷좌석에 타는 것처럼 벨트까지 착용해보고 이렇게 앉았을 때는 등받이 각도도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살짝 눕혀져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리클라이닝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불편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캘리그라피 풀옵션 모델이라서 뒷좌석에 이 전동 선블라인드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랜저 3.5 가솔린, 2.5 가솔린과 동일하게 뒷좌석에서 따로 온도 조절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송풍구만 있고 에어 벤트만 있고 온도 조절은 아예 불가하다라는 점이 또 렉서스 ES300H와의 차이점입니다. 이번에는 그랜저 3.5 가솔린과 동일하게 좀 가까이서 헤드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 허리를 완전히 세웠을 때는 지금 손이 이렇게 통과가 될 정도로 헤드룸이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머리가 전혀 닿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좌우로 움직였을 때도 여기 약간 이 어깨를 받쳐주는 부분이 되게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받쳐주면 장거리 운행 시에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지금 머리 뒤에는 럭셔리 헤드레스트 쿠션까지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댔을 때 이런 폭신한 느낌도 아주 좋고요. 따로 하이브리드에 리클라이닝 기능이 없다고 해서 크게 아쉬워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있으면 좀 더 좋겠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뭐 전혀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의 뒷좌석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송풍구만 있습니다. 온도 조절은 아예 안 되고, 하단에는 충전 포트 2개, 둘 다 C타입으로 되어 있고, 컵홀더는 똑같은 위치에 있고, 여기서는 지금 버튼 4개가 사라졌습니다. 좌우에 4개씩이 사라졌고, 그렇다면 어떤 버튼이 있냐면 여기서 볼륨 조절, 이전 곡, 다음 곡, 그리고 여기서 모드, 그리고 여기 뮤트, 음소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수납 공간도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클라이닝 버튼이랑 레스트 버튼, 되돌아오는 버튼 이렇게 없습니다. 총 양쪽에 6개 버튼이 없는 거네요. 3개, 3개가 없는 거니까 버튼이 조금 단촐해지긴 했습니다. 여기서 온도 조절하는 버튼 하나만 넣어줬어도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이번엔 각 모델별로 적용되어 있는 사운드 옵션, 사운드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제가 타고 있는 그랜저 3.5 캘리그라피 모델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스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 적용하게 되면 총 14개의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차량들과 비교해 볼 거냐면 렉서스 ES300H, 렉서스 ES300H에는 마크 레빈슨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고요. 똑같은 음악을 똑같은 조건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마이크를 통해서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사용하는 이 보이스 레코더 통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지금 음성 녹음은 별도의 보이스 레코더로 하고 있어요. 모든 음악 청취 기준은 이 레코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여기 딱 가운데다가 올려놓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트가 100%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음악을 바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롤로 한번 틀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오디오 옵션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옵션에 보면 고급 음향이 있습니다. 지금 달리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옵션만 켜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걸 끄고 들어볼게요. 네, 이 사운드 트루를 끄고 켰을 때 확실히 소리의 깊이감 부분에서는 차이가 느껴지는 걸 지금 저는 느꼈어요. 지금 현장에서 느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까지도 이게 느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비트가 센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트루를 끄고 먼저 들어볼게요. There was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 I'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d notice too.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 Damn, what a hell of a view.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Our first time, our first date. You're so fine, I'm so late. You sip wine, I drink straight. Don't waste time to my place. I feel my heart erase. So catch me if I fall. 네, 이번에 좀 비트가 강한 음악을 들어봤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사운드 트루를 끄고 켰을 때 대비가 확실하게 더 와닿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비트가 강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만족스러운, 약간 우퍼가 더 크게 와닿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보스 오디오 사운드는 일반적인 음악을 들을 때나 이렇게 비트가 강한 음악을 들을 때 모두 다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준다, 음질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오디오 자체는 아주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보스 오디오 사운드 충분히 돈값한다, 옵션으로 넣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다음 차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렉서스 ES300H에 적용된 오디오 시스템인 마크 레빈슨 사운드를 한번 똑같은 음악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렉서스 ES300H는 이규제큐티브 트림으로서 총 17개의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랜저 보스 사운드는 14개, 렉서스 ES300H에 마크 레빈슨은 총 17개의 오디오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좀 더 비트가 센 음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I feel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Our first time, our first date. You're so fine, I'm so late. You 소리를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Don't waste time to my place. I feel my heart erase. So catch me if I fall.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이 현장에서 느꼈을 때 차이점은 마크 레빈슨 오디오가 개수가 좀 더 많긴 하지만 그 사운드를 좀 더 풍성하게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는 보스 사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았나. 물론 둘 다 좋습니다. 직접 들어본 결과 뭐가 더 나쁘다, 뭐가 더 별로다, 뭐가 더 부족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둘 다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제 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스 사운드는 좀 더 풍성하게 들리고 마크 레빈슨 사운드는 좀 더 선명하게 들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Ride and sing a sleighing song tonight. Oh,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Hey,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Just so you notice too,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 Damn, what a hell of a view.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Our first time, our first date. You're so fine, I'm so late. You sip wine, I drink straight. Don't waste time to my place. I feel my heart erase. So catch me if I fall.